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원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서울 지하철 문제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적자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뭐 나온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죠. 네, 우선은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에 8개 노선이 수천억대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당그 손실 같은 경우에는 4,245억 원에 달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도별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2012년도 4,183억 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172억 원. 에도 불구하고 4천억대 손실이 나왔고 손실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호선별로 본다고 한다면 손실이 가장 큰 노선 같은 경우에는 3호선입니다.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당기 손실이 1,118억 원으로 달했고, 네, 화면에 쭉 도표가 나오네요. 예, 네. 도표를 보시면은 3호선 그리고 4호선, 5호선, 6호선까지 상당히 손실 금액이 크다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5호선 같은 경우에는 913억 원, 6호선 같은 경우에는 790억 원, 그리고 4호선 같은 경우에도 627억 원의 적자 상태가 나왔습니다. 흑자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9호선인데 서울 메트로가 관리하는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65억 원이 흑자가 나왔고, 주식회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관리하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31억 원의 이익은 냈지만은 매년 적자와 흑자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서 2호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9호선은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상황이었고요. 2호선은 온전하게 매년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이윤이 확보된 2호선의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노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노선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 강남역이라든가 삼성역 같은 인구가 많고 또 유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약간은 사무실 밀집 지역이 2호선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소위 명문대가 2호선은 많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번화가가 좀 많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거, 그에 따른 2호선이 아무래도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른 노선 대비해서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은 이용객이 좀 적고 2호선은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서 흑자가 난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네. 간단한 시장 원리네요. 근데 9호선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9호선도 그 지옥철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흑자가 나긴 나는데 매번 나지는 않는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좀 노선 길이라든가 그리고 짧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에 있어서 열차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원 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임 승차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무임 수송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하철 단기 순손실의 68% 가까운 것이 무임 수송과 관련된 부분으로 파악이 되었고,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임 수송 관련된 인구도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과거만 하더라도 지하철 광고는 상당히 알짜배기 광고였습니다. 가격 대비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는 워낙 모바일이 발달되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선점을 하고 있고, 또 지하철을 타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 대비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즉 지하철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철 광고를 많이 내는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줄어든 것도 지하철 적자폭이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용객 수의 차이도 그렇고요, 무임 승차도 그렇고 광고 매출 감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적자 운영의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무임 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는 시민 중에 무임 승차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그러한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억 원,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0억 원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880억 원대였습니다. 2012년부터 살펴본다 해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임 승차로 인해 공사의 손실액은 메트로가 1,740억 원대, 전체 손실액의 약 110%
10%를 차지하였고 조지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1,140억 원대 42.9%로 총 적자의 67.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전체로 지난해 이용객이 약 18억 명이나 달했는데 이 중 14%인 2억 5천 명이 무임승차로 지하철을 이용한 그런 수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서울시 지하철 그 관련 관계자들은 하여튼 왜 적자냐 지하철이. 그럼 이제 무임승차를 항상 내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임승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유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은 항상 있어 왔어요. 쟁점이 되어 왔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논란도 많았지만 사실 이렇다 해결책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된 것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50%의 할인이 적용되었고 네. 1984년도부터 이 무임승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100% 할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서울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하철이 대부분 1984년 이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무임승차 제도가 존재한 것을 알았고 당연히 무임승차는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모든 노선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또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네.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사회적인 문제로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된 폐지를 청원하는 그런 인터넷 청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람들은 왜 폐지를 주장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줄이는 것이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노인분들에게도 유료를 해야 된다. 이분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와 네.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지하철이 다니는 공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자액을 보존해 주든지 아니면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 매년 사회적인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임승차 논란이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두자면 논란만 더 커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이 무임승차를 중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하철 적자가 해소될 건가 이 점을 조금 짚어보죠. 가장 네. 중요한 쟁점 네. 같은데요. 네, 우선은 현재 시점 여러 시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무임승차 관련된 부분을 규제한다라고 하더라도 지하철의 적자폭이 확 줄어들거나 흑자로 크게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우세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없애면 전국 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박론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던 적자는 단순한 계산상의 적자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하철 공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3억 4,895만 명이 무임승차로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인원은 요금을 냈다라고 가정하면은 연간 3,651억 원의 손실을 대신 입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공사 측은 노인의 숫자만큼 노인이 무임승차한 만큼 돈을 계산해서 적자폭이 커졌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무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만약 유료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노인들이 이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지하철 네. 같은 경우에는 매 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부대시설을 부대시설을 지키기 위한 그냥 부대시설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간다.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적자폭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거나 혹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지하철 메트로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서울 도시철도공사 약간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무임승차 금액 규제에 관련된 부분만 나온다 해서 지하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하여튼 뭐 네. 산술상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 노인분들이 타는 부분에 곱하기 뭐 가격해서 그렇게 약 3천억 원 정도가 보존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유료로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안 탈 것이다. 그래도 타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 적자가 한 4천억 원 정도 연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이 보전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네, 우선은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겠지만 사실 네. 복지 차원에 있어서의 그런 제도들의 효과가 약간은 어느 정도 불식이 되면서까지도 보존될 그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점으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방향의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무임 승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적자 원인이라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좀 없느냐?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소득 계층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잘 사는 사람, 뭐 못 사는 분들 이렇게 해서요. 네, 맞습니다. 또한 어린이 요금처럼 수익자가 요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방안 등 지하철 적자 해결책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어쨌든 간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공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교통체증 시간을 피해서 할인 혜택을 주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다수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 즉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빈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다라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좀 많이 이용한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연령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득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 즉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매달 나오는 소득 관련된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무임승차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녀가 부자이거나 같이 사는 그런 노인들이 만약에 무임승차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자녀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노인들이 만약에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고 네. 우리나라 전체 630명 노인 중에 약 75%가 자기 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49%가 상대적인 빈곤층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런 반론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무임승차 논란이 나올 때마다 어르신들 참 듣기가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꾸 해외랑 비교를 하는데 이 노인 복지 수준이 해외랑은 다르지 않냐. 이러한 노인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일부 공감이 되네요. 네, 우선은 OECD 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안타까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GDP 대비 노인 복지 지출액 비율은 2.1%였습니다. OECD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9%입니다. 전 연령대 평균 14.3% 대비해서 약 3.4배가 높은 수준이고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보다도 역시나 4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인 교통비의 40%에서 60%만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약 16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초연금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진국, OECD 국가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유럽 국가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네. 완전한 무임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문제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적자라고 하지만 이 지하철이 적자지만 결국 그 적자 폭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냐.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그런 반대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네.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지하철 부정승차 발효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19만 5,74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습니다. 속치 지하철 핑차라는 월 평균 3,496건이나 기록을 하였는데 연도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에 16,524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7,691건, 2012년도 4만 380건, 그리고 2013년도 6만 5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32,176건으로 약간 줄어드는 기미가 보였지만 올해 8월 달까지 거의 3만 건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얌치족들이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또 부정승차가 걸리게 되면은 30배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그 문을 열고 이제 밀고 들어가잖아요. 네. 살짝 옆으로 들어가거나 뭐 뛰어 넘어가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적발이 되면 30배의 부가금이 지원이 되는데 근데 그거 잡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 노선별로 그리고 네. 각 역사별로 사실 러시아어 시간에 뭐 공익 요원이라든가 지하철 직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발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징수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65억 6,300만 원의 이런 부가금이 달했던 만큼 많이 걸렸었군요. 65억 정도면. 네. 그리고 많이 걸린 만큼 또 돈도 많이 냈고 네. 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하철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곳은 사당역인데 네. 재미난 것은 약 한 5년 사이에 이 부정승차 적발이 사당역이 약 100배가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2010년도 19건밖에 없었던 것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191건으로 많아지는 모습.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상위 10개 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당역뿐만이 아니고 창동역, 명동역, 광명 사거리, 그리고 신림, 역삼, 잠실, 이태원, 강남구청, 강남역 순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간은 승차가 좀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갈아타는 그러한 역 쪽에 있어서 이 무임승차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경로 우대에 대한 부분 시니어 패스를 빌려서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임승차와 관련된 적발도 상당히 많은데 진짜 얌체족이네요, 이분들은. 네. 시니어 패스를 이용해 부정승차 시에 부정승차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웃에서 빌리거나 또 가족끼리 돌려쓰거나 어린 손주에게 건네주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서울 메트로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는 최근 5년간 4만 1,000건에 달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9만 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전체의 약 20% 가까운 것이 이 시니어 패스를 이용한 부정승차인 셈인데 그럼 시니어 패스를 한 장을 갖고서 전 가족이 다 이용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서 들어가고 대구서 들어가고. 네. 표를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도별로 보시면은 2010년도 977건이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0건인데 2012년도부터 폭발적으로 건수가 늘어나면서 5,854건, 그리고 2013년도는 10,000건이 넘으면서 13,880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97건이 현재 기록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9,603건으로 현재 4년 만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니어 패스 부정이용 발생에 역시나 탭을 말씀을 드리면 닥심리역, 광명 사거리, 광화문, 강남구청, 둔촌역, 이태원, 가산 디지털 미디어시티, 장안평 같은 역에서 이 관련된 적발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니어 패스 갖고 타다가 걸리면은 그것도 무슨 망신입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히 양심불량이네요. 네, 적발된 경우가 지금 4년 만에 10배가 넘게 늘었는데 사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따지면 이 시니어 패스 부정승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임승차 논란 전에요. 시니어 패스 부정승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은 사실 시니어 패스를 쓰게 되면은 우대권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개찰구에서 사실 그와 관련된 안내 멘트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시니어 패스를 위에다 대면은 우대권입니다 하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해서 사실 잡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개찰구마다 감시 요원이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인원객이 한꺼번에 개찰구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러시아어 시간에는 더 단속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못한다고 봐야죠, 러시아어 시간에는. 그리고 새벽부터 또 밤 늦게까지 사실 이러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여건이 각 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시니어 패스 이용자와 카드 등록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러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그 관련된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 시니어 패스를 돌려 쓰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다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 노인분들의 무임승차가 최대 적자폭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 시니어 패스 뭐 부정승차 또 이제 이렇게 얌체족처럼 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부정승차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면서 지하철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우선은 사실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지만은 적자폭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좀 더 다른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는 요금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요금 인상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은 너무 높게 올리게 된다면은 득보다 또 실이 많을 수 있는 것이 지하철 요금일 수가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운영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각 지하철 노선마다 조금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복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네.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부대 수입 확대 등 해법에 대한 문제점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현재 시점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해외 사례에서는 하지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홍콩이 대표적인 예인데 홍콩 MTR은 정부 정책 지원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역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부동산 개발권을 나라 그리고 공기업이 가지면서 그와 관련된 적자폭을 만회할 수 있는 수익 사업 모델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철도가 혼합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레일 프로퍼티라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 계획을 수립하면은 홍콩의 지하철 회사가 투자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역세권 독점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고 부동산 개발 이득을 통해서 수성 원가를 낮추고 철도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와 건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관해 시너지 효과에 따른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철도 운영 기관이 갖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가 발달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철도 회사인 JR 이스트는 민영화 초기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연간 2조엔의 영업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민영화 직후 이후에 택지 개발 등 철도 정비 등 역세권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특별별 재정으로 정부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세권 개발 시 철도 회사, 민간 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부분에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익권을 나라가 가지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모델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군요. 맞습니다. 이 정책적 지원을 받는 해외 철도 기관의 역세권 개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